자, 드디어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되면 후다닥 하고 바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미국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의 하나의 대륙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북미로만 따지면 사실 대륙 비중의 한 60%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선은 보통 3일, 길게는 4일까지 가기도 합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대선인데 하여튼 이 친구들은 보통 3일, 4일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누가 될지 가닥이 안 잡힌 상태로 너무 접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4일 이상 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대선 전 마지막 사전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살짝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전 사전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승리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막상 대선이 시작되니까 또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더 높게 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상승은 트럼프 효과는 절반이고 복합적 요인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동성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오르는 거는 맞는데 사실상 유동성은 오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오를 트리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실제로 우리 암호화폐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확고한 믿음 자체가 시장의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효과가 절반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0%,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트럼프 효과가 좋았어도 기본적인 상승의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면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미 유동성이 하락한 상태에다가 ETF 유입이 엄청나게 큰 상태에 트럼프 효과까지 합쳐지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트럼프가 안 됐을 때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트럼프 이름을 내세우면서 상승했던 분만큼은 돌림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하락 추세로 돌아서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에 빠져나가는 에이다 상승 기대감 사라졌나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지금 미결제 약정이 카르다노에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전부 다 미결제 약정이 쫙 빠지고 있습니다. 고기에서 기름기 빼는 것처럼. 이게 그냥 대선 같은 큰 리스크를 앞두고 포지션, 선물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더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보유하고 있어봤자 정말 3, 4일 동안 미친듯이 위아래로 흔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을 쫙 한번 기름기 빼듯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카르다노가 그 폭이 약간 더 큰 것 뿐이고 그래서 카르다노만큼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싹 다 미결제 약정에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이거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승이 꽤 나와준 상태에서 아직 이전 상승폭이 그렇게 많이 되돌림이 안 나와준 상태에서 미결제 약정이 쫙 빠지게 되면 추가적인 현물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건전하게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투세도 폐지 가닥이 잡혔죠. 금투세가 이재명 당대표가 반대 입장에 내비치면서 금투세가 폐지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은 최근 너무 부진했던 우리 업비트 매수세도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대선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역대급 호재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암호화폐 ETF 인덱스. 와, 암호화폐 인덱스 이게 뭐냐면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 같은 우리 기준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잡고 있는 친구들을 포함해서 만드는 상품인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이러면은 알트코인들 정말 불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ETF에는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수급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인덱스가 쫙 하고 들어오면은 아마 알트코인들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인덱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제일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살짝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여기를 이탈해버리면은 낙폭이 좀 더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아마 전저점까지 한번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여기서 지지를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를 쭉 단기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4일 정도는 여러분들 선물 포지션 가지고 가지 마세요. 4일 정도는 아마 정말 위아래로 미친듯이 흔들 거기 때문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대선 도중에 굉장히 크게 흔들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가 이제 문제인데 사람들이 대선 끝나고 나면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저는 대선 끝나고 나면 한 차례 정도 하방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대선 줄 때 좀 오르다가 차라리 대선 진행 중에 좀 오르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오르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이 딱 끝나면은 끝나자마자 한번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를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대선 도중에 떨어지고 대선 끝나면 쫙 오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큰 이벤트가 끝나면은 하락이 한 번씩 쭉 나와주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제로 소멸로 인한 하락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한번 매울 때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 CME 갭이죠. CME 갭을 딱 귀신같이 채우고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CME 갭을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CME 갭 여기 터치해주고 요만큼 반등이 나왔죠. 여기까지 1.5% 정도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유지해주면서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짧은 봉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갭도 메워줬어요. 지금 어제 메워준 그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근처에 있는 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형성된 요 갭 67.7K에 있는 요 갭밖에 없고요. 그 위에는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좋은 흐름 못 보여주고 있는 친구 하나 있죠. 아더스 도미넌스입니다. 이게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전저점을 갱신하고 너무 안 좋은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8월달에 저점도 이탈해버리고 여기까지 가는 그림입니다. 6월달까지 가는 그림이고 이렇게 되면 아마 높은 확률로 알트코인들 바닥 한 번 더 파줄 것 같네요. 바닥을 한 번 더 파주게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점 유의를 바랍니다. 아마 전저점 라인까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주러 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저점 라인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 쌍바닥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시점에서 쌍바닥을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쌍바닥 만들어주고 V자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서 한번 알트코인을 대량 매수를 해볼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